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코로나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네.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그렇고 방역 대책을 세워라. 너희들은 법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거의 이제 벼랑 끝으로 간. 아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예, 진보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대표 김기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찾아왔습니다. 학교 돌봄 노동자들께서 11월 달에 1차 파업, 그리고 사실 오늘과 내일 2차 파업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어젯밤에 일단 잠정 유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찾아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네, 여기 우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인데요. 이렇게 투쟁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이 브로킹 물결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학교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 엄청난 투쟁을 사실 하고 계시고 한국 사회 공공연력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가장 앞장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돌봄 문제 때문에 많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돌봄 노동자들 중심으로 11월, 12월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한 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박미양 위원장님 모시고 학교 돌봄 노동자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박미양 위원장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지금 학교 돌봄 때문에 이 겨울에 이 코로나에 아주 어려운 투쟁을 하고 계신데요. 직접 인사 듣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당원 여러분.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박미양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지금 초등 돌봄 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원래 오늘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우리 초등 돌봄 선생님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돌봄 노동자들이 올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했던 요구사항은 딱 3가지였습니다. 일단은 시간제 폐지하라는 거, 또 하나는 지자체 이관 반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법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전국에 한 12,000명 정도가 돼요. 이제 아이들과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4시간이든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온전히 아이들로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제 4시간, 5시간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아이들하고 충분하게 학습하고 놀이하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행정 업무는 거의 뭐 집으로 메고 가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했죠. 하나는 교육감들이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 돌봄은 보육이다. 지방자치가 국가가 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은혜 장관이 시도교육감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권칠승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내부적으로 이관을 준비하고 법으로 이제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일단 이제 보류를 시켰던 거죠. 또 하나 제일 핵심적인 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코로나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네.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그렇고 방역 대책을 세워라. 너희들은 법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돌봄 노동자들이 거의 이제 벼랑 끝으로 간. 아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우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전일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교 돌봄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요구였고,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신 거죠? 네네. 네. 사실 이제 지자체 이관하면 문제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학교에 계신 돌봄 선생님들이 이거 좀 곤란하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교육감 채용권이 되기 전에는 학교장 채용권이었어요. 네, 맞아요. 학교장 마음에 따라 임금 급여 체계가 다 다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조가 투쟁을 해서 교육감 사용권을 받아냈죠. 그리고 이제 교섭도 실제 하게 되고 채용권이 보장이 된 거죠.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채용권이 일단 바뀌는 거예요. 네. 지자체장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직접 관리를 안 하죠. 위탁을 하겠죠. 당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장 염려가 되는 거고 예산과 정책을
대거 투입하려고 하는 지자체장도 임기 끝나면 네. 바뀐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고용 관계가 되는 거고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안정해지면 그거는 아이들도? 아이들한테 당연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 아니다. 보육이다. 그럼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이 돌봄 문제 사태를 책임 안 지려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돌봄 수업이 학부모 만족도 95% 네.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왜 자꾸 밖으로 내보려고 하는지. IMF 때 실직 상황 되고 학원비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국가가 시도교육청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돌봄 정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와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이러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돌봄의 질도 이제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학부모인데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럼요. 돌본다는 학교에서 것 자체가. 아이가 이제 어떤 돌봄 시간을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이 들고 좀 든든하죠. 이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위탁의 아픔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 위탁의 이 하청의 재하청인데 아이들을 돌보는 이 공간에도 하청의 재하청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전일제 그리고 학교 돌봄 법제화 문제가 중요하겠네요. 11월 달에 1차 파업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 2차 파업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여사저사해서 이런저런 일로 해서 오늘 파업을 일단 잠정 유보하게 됐다. 굉장히 이제 막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11월 6일 1차 파업을 하고 나서 교육부가 이제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노동조합, 그다음에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변하는 몇 개의 교육청, 그리고 이제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들, 기관을 총망라해서 협의체를 꾸렸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꾸린 협의체이다 보니 뭐 준비하는데 며칠, 구성하는데 며칠, 의제를 선정하는데 며칠, 이런 그 알맹이 없는 네,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협의체를 들어갔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이 고용 불안에 힘들어서 파업 동력으로 모으고 있는데 이제 당장 그 1차 협의체를 제안하고 꾸렸던 교육부가 계속 타진을 한 거예요. 파업만은 좀 막아보자. 코로나 격상,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좀 더 진전된 안을 제시했고, 돌봄 간부들, 그 전체 조합원의 빠른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저는 이제 경남 농성을 하고 있다 부랴부랴 올라왔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죠. 나오셨고, 그 민주당 지금 교육위원장인 유기영 의원이 나오셨어요. 장관님은 충분히 그 돌봄 노동자들의 이 처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관을 하려고는 아니었다. 그런 데 있어서 좀 진정성 있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이제 시간제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한 세부안을 만들어 내자. 여러 가지 그 걸리는 기관들, 당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자. 근데 그 전제는 아무튼 시간 확대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내년 상반기까지. 네네. 그래서 좀 아쉬웠죠. 명확했으면 좋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빠져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국회에서는 지금 있는 우려하는 이 법안을 당사자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믿어달라.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시간을 늘리는 문제,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지자체 이관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 등등을 다 재검토하고 협의해서 전일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안을 상반기까지 검토하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걱정하는 법안이 다루어진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투쟁으로 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파업을 일단 잠정 유보를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다시 또 다시 파업이죠. 이게 그 말씀을 듣고 철회가 아니라 그렇죠. 유보입니다. 유보. 잠정 유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이 교육부를 믿고 다시 아이들과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끄덕끄덕 네. 하고 나갔습니다. 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는 학교 돌봄 법제화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10만 입법 청원을 성공하셨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될까 싶었어요. 맞아요. 10만을 모은다는 게 막 청도 겨우에 사실. 법이 없어서 니네는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다라는 막말도 또한 들었었고. 근데 실제 이 법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네. 전반이 네.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방과후 강사 노동자들도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10만을 모은다는 게 만만치 않았었죠. 근데 이제 전체 조합원 다 가동하자. 그리고 조합원의 가족들, 지인들 아무튼 다 발동시켜서 네. 숫자 계산을 해봤는데 네. 10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진보당 어렵게 10만 청원운동이 달성이 됐고 하지만 이게 또 올라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절차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세워야 될 것 같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규직 예산을 비정규직 예산으로 떼달라는 것도 절대 아닌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를 인정해달라는 이 법안이거든요. 공무직원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무직원이죠. 저희가 학교 안에서 명칭이. 네.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법, 반드시 필요한 법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입법을 시키는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앞장에 서 계신 우리 학비 동지들께 진짜 존경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 직접 정치를 자기 손으로 일구어가는 또 하나의 투쟁인 것 같습니다. 돌봄 파업도 일단 안 끝났고 겨울에 또 싸우실 거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진보TV 애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투쟁에 함께 마음과 몸을 대주시는 우리 진보당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또한 당원 가입 사업 그리고 노동자 직접 정치를 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와! 예, 학교 비정규직 동지 여러분 투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